황현주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제목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연구를 끌었죠. 이제 과연 만병통치약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스무고개 같이 단어를 하나씩 던져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시는데 제품 이름 말고 영양소 이름을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끝나면 말씀하세요. 먼저 말하면 반칙이에요. 다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항산화, 암, 감기, 노화, 피부, 혈관, 라이너스 폴린, 이완문제. 아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비타민 C. 배운 분들이세요. 맞아요. 비타민 C 맞아요.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제품이 아니고 영양소는 비타민 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잖아요. 항산화제는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만 대봐라. 그럼 노화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노화랑 내적인 노화도 있고 외적인 노화도 있잖아요. 내적인 노화랑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텔로미어 아시죠? 이게 다 다르면 우리 수명이 끝나요. 그래서 노화의 끝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이게 다 다르면 사망을 해요. 그리고 외적인 노화는 뭐예요? 피부. 근데 아무리 동안 피부라고 해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질병에 걸렸던 분들은 어때요? 팍! 저기 늙어 있는 게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써 있어요. 그냥 숨만 쉬었을 뿐인데 피부를 늙어 보이게 만드는 원인 뭘까요? 바로 산소, 활성산소.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5% 정도는 활성산소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이 나올 경우는 우리 몸을 공격을 한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이 노화의 주범이에요. 그럼 숨을 많이 쉬면 노화가 빨리 될까요? 네?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 평균 수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남자가 여자보다 좀 짧게 살, 여자가 더 길게 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대요. 남자는 호흡량이 650cc인데 한 번 호흡할 때마다 여자는 450. 누가 더 많이 써요? 남자. 그럼 더 빨리 죽겠죠. 그게 맞아요. 그리고 운동선수들 일반 사람보다 호흡량이 많죠. 운동선수들은 단명하는 거 아세요? 제일 수명이 짧아요. 그 다음에 언론인, 그 다음에 종교인이 제일 길대요. 종교인. 그리고 한번 고산지대에 페루나 이런 안데스 산맥 이런 데는 고산지대 장수촌 있는 거 아시죠? 90살 100살은 기본이 돼요. 거기는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평생 어때요? 산소를 적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적도지방. 적도지방이 어디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가 적도거든요. 엄청 더운 지방이잖아요. 거기는 수명이 짧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파란색이 진할수록 수명이 길고 흐릴수록 수명이 짧아. 거기 적도지방은 평균 수명 5, 60대밖에 안 된대요. 왜요? 너무 덥다 보니까 기초대랑 올라가죠. 숨이 가쁘니까 많이 쉬죠. 에너지 소모도 많죠. 그래서 되게 근데 적도지방에서 유일하게 수명이 긴 나라가 있대요. 싱가포르는 어때요? 발전을 했다 보니까 에어컨이 다 돌아오고 한 20도로 맞춰져 있대요. 그 나라는. 그래서 유일하게 수명이 긴 나라 적도지방 가운데 싱가포르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숨과 호흡과 노화는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산화제, 노화를 막는 항산화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항산화제 하면 뭐뭐가 떠오르시나요?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C, 그다음에 코큐텐, 그다음에 여러 파이토케미칼,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항산화제들은 이렇게 항산화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처럼 네트워크를 한대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말 하잖아요. 항산화제는 하나만 먹지 말고 여러 개를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비타민 C보다 50배 많아요. 항산화제. 그러면 비타민 E를 더 많이 먹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영양 강의 이럴 시간에 배웠잖아요. 항산화제는 뭐예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불완전한 전자를 하나를 내 거를 줘서 완전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항산화제예요. 그러면 항산화제는 그럼 자기는 불완전해지나요? 가만히 있다가 다른 항산화제가 오면 또로롱 또 생겨서 또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E는요,
자기가 산화를 방지하면 자기는요 독성이 생겨요. 그리고 산화 촉진제가 된대요. 또로로 안 생기고 막 공격해. 그래서 비타민 E만 많이 먹는 분들은 더 몸의 독성과 위험성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로롱하고 환원시켜주는 애가 바로 뭐냐면 비타민 C예요. 얘는 이 항산화 중에 유일하게 환원을 시켜줘도 자기는 독성이 생기지 않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E를 먹을 땐 꼭 비타민 C를 같이 먹어줘야 돼요. 모든 항산화를 먹을 땐 비타민 C를 꼭 같이 먹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내할 때도 이것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C는 꼭 같이 먹기를 권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비타민 C를 그래서 꼭 먹어야 되긴 하겠는데 우리 혈중 농도에 비타민 C가 있으면 뭐 철의 흡수도 덥고 막 여러 가지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혈중 농도에 보다 우리 몸에 분포되어 있는 비타민 C가 어디에 제일 많냐면 보세요. 뇌랑 부신에 200배가 있대요. 혈중 농도 200배. 왜게요?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제일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그럼 어때요? 활성산소가 더 많이 나오겠죠. 여기를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비타민 C가 200배가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신은 뭐 하는 기관이에요? 각종 호르몬을 만들어요. 막 혈압도 조절하고 당도 조절하고 아드레날린도 나오고 각종 호르몬을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 거기서 활성산소가 또 발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뇌와 부신에 있어줘야 되는 그렇게 200배씩 있대요. 인체는 너무 신기하죠. 필요한 곳에 그렇게 알아서 있으니까. 자, 그러면 비타민 C가 혈중 농도에 만약에 없어 어떻게 될까요? 자, 동물은요 비타민 C를 알아서 생성을 한다고 해요. 근데 사람은 못 만들어요. 몸에서 안 만들어져요. 외부에서 먹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동안 못 먹었어 비타민 C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비타민 C 안 들으면 죽어요. 사람은. 괴혈병이 혈관병이거든요. 혈관에서 문제가 생겨요. 막 피 계속 터진대요. 그래서 죽거든요. 사망에 이르는 비타민 C 계속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자, 비타민 C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라이너스 폴린 박사. 그쵸? 70년대 이분이 유일하게 노벨상을 2번이나 받으신 분이에요. 노벨 화학상, 노벨 평화상. 대단하신 석학이신데 이분 비타민 C를 연구했죠. 그리고 이분이 비타민 C 메가도스 있죠. 우리 메가 요법 쓰잖아요. 메가로 먹는 거를 되게 평생 연구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되게 존경받는 석학이시는데 말년에 되게 안 좋았어요. 왜? 비타민 C를 연구했다는 이유로 되게 핀잔을 받았대. 그 주류약이 아니잖아요. 일반 의사들한테 너는 왜 그런 거를 연구하니?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기 때문에 노벨상을 2번 받았는데도 다른 회사한테 욕을 먹었대요. 그럴 정도로 되게 그랬던 분이고. 이황재 교수 아세요? 혹시? 비타민 C 하면 이황재 서울대 세계 100대 의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도 비타민 C만 30년 연구하신 분이에요. 30년. 그럼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C를 얼마나 먹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잖아. 제품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좋으니까 막 장바구니 다음부터 더 챙겨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계속 비타민 C를 계속 먹었거든요. 왜냐면 좋은 걸 알아보고 더 알게 됐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30년 연구하면서 얼마나 좋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겠어요. 얼마큼 먹을까? 자, 보세요. 라이너스 폴린은 18g씩 복용했대요. 비타민 C 매일. 18g은 어느 정도게요? 18,000mg. 우리 플리시가 1000mg이죠. 18,000. 18,000. 그럼 이황재 교수는 4g씩 4번, 16,000. 라이너스 폴린이 좀 밀리지만 그런데 아침 식사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렇게 16,000씩 먹었대요. 근데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양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비타민 흡수 수용체가 다 사람마다 다르대요. 근데 그래? 나도 오늘 그럼 16,000 오늘부터 때려놓을게. 그게 아니라 이거 뭐죠? 사람마다 수용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늘려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비타민 C는 부작용이 없는 거 아시죠? 부작용이 있으면 설사가 부작용인데 이거 먹었는데 설사해. 그럼 나는 그 정도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용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은 그 양도 조금씩 늘겠죠. 그래서 이황재 교수도 원래는 12,000이었는데 1,600으로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36 동안 점점 늘렸겠죠. 자,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 사람마다 달라요. 비타민 C 하면 리오단 박사도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독거미 실험 들어보셨어요? 독거미? 이분이 2000mg씩 매일 드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그런데 어느 날 혈중 농도를 체크해 보니까 빵. 그 다음날 또 빵. 그 다음에 먹었어. 2,000 먹었는데 빵. 그 다음에 빵이었던 거. 나 계속 2,000씩 먹고 있는데 왜 혈중 농도가 안 나타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며칠 전에 독거미한테 물렸던 거예요. 독거미한테 물리니까 어때요?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그럼 비타민C가 첫 번째로 달려가서 염증 반응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있는 비타민C를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빵이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도 감기 걸리는 애들 열나거나 염증 반응할 때 메가브리잖아.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진짜 혈중 농도 있는 거 다 써버린다. 그런데 비타민C 안 먹었는데 쓸 게 있으면 염증 반응이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용량은요. 일반 사람들과 질병이 있거나 흡연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에 따라 좀 조절이 가능해요. 좀 더 먹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게 있다면. 자, 이게 그거를 반증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질병이 있을 때도요. 건강한 상태는 혈중용량 14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질병에서 0.3이면 사망한대요. 비타민 C가 이렇게 이런 질병들에 관여를 하고 이 비타민 충분한 용량을 사용해야 효과를 보고 그 전 용량의 효과를 못 본대요. 왜냐하면 질병이 있을 때는요. 완전히 고용량, 자, 만 단위가 넘어가 고용량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질병이 있을 때 요즘에 기능의학 그 병원들에서는요. 주사, 정맥 주사. 왜냐하면 정맥 주사가 고용량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흡술 면에서 정맥 주사를 맞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흡술 괜찮잖아요. 흡술 100%다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 공부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자, 근데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있죠. 많이 먹어도 뭐 수용성이라 다 빠지는데 뭐하러 비싼 오줌 싸? 이런 말이 많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통 수용성이라며 많이 먹어도 부작용없이 다 빠진다며. 빠질 걸 못하러 그렇게 많이 먹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비타민 C는 한풀도 버릴 게 없는 게 수용성이고 다 몸에 이제 염증 반응 뭐 다 해결한 다음에 빠지긴 빠지는데 소변에 비타민 C 농도가 가득 머금고 있는 소변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방광에서 일어나는 활성산소를 해결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 소변을 통해서 확 항산화 역할을 확 하고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 건강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충분히 드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죠. 뭐 결석 생긴다는데 많이 먹으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비타민 C가 결석을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몸에서 결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고용량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시킬 수 있는데 그게 결석 만드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차라리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빨리빨리 빼주는, 결석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 결석이 생기지 않게 빼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어디에 좋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은데? 첫 번째 혈관, 두 번째 암, 세 번째 뇌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뇌질환에 좋은데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혈관, 암, 뇌질환 뭐예요? 3대 사망률, 발병률. 얘네가 빠지지 않잖아요. 여기랑 비타민 C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혈관, 이제 혈관은요. 혈관에 활성산소가 생기면 활성산소도 떠다니고 피도 떠다니고 다 떠다니는데 우리 몸에서는 콜레스테롤 만들잖아요. 간에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만들잖아요. 근데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면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랑 활성산소가 만난대요. 혈관 안에서. 그럼 얘네가 만나면 활성산소와 만날 수밖에 없으면 얘네를 산패시키는, 기름 산패되는 것 같이 활성산소가 산패를 시켜. 그러면 걔네가 일단 혈관벽을 공격하거든요. 혈관벽. 그래서 손상된 산소에 가서 침착이 계속 돼요. 걔네가 만나는 혈관벽에. 그게 뭐예요? 동맥경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요. 활성산소가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동맥경화 위험이 당뇨병 환자들은 많은 거랍니다. 그렇죠? 여기 당뇨병 환자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자, 그래서 비타민 C가 필요하고 혈관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뭐 죽을 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화를 하잖아요. 소화를 할 때 무조건 이게 나온대요. 이거 되게 어렵더라. 나이트러스 아민. 얘가 뭐냐 발암물질이에요. 음식을 먹고 소화할 때 발암물질은 무조건 나와요. 근데 얘를 막을 방법이 없어. 왜? 위약은 없죠. 위장약은 있어도. 그러니까 뭐냐면 위산 보호제 있고 아니면 소화제가 다예요. 위약은 없잖아. 옥소에 다른 그런 약이. 그런데 비타민 C를 함께 먹으면 이거를
발암 물질을 방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에도 관련이 있고 중요한 거는 비타민 C가 암의 먹이가 뭐예요? 당분이잖아요. 당분이잖아요. 당을 먹고 살아요. 당이 들어오면 암이 딱 흡수를 해서 걔네가 먹고 사는데 비타민 C와 당의 구조가 똑같아요. 분자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슈거 이렇게 이게 먹고 살잖아요. 얘가 암이 먹고 산다고요. 근데 비타민 C를 먹잖아요. 그럼 당이 슈거인 줄 알고 당인 줄 알고 확 흡수해. 근데 얘는 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암을 굶겨 죽일 수 있는. 그래서 비타민 C가 암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특히 유방암에 되게 잘 듣는데요. 진짜 특히. 그래서 유방 환자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비타민 C 꼭 추천하는 게. 그래서 옹고진이라는 되게 의학계에선 되게 그 의학 잡지 같은 논문에 기재하기가 되게 어렵나 봐요. 그래서 이게 옹고진의 이 유광재 박사가 유방암에 탁월하다는 논문을 기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탁월한 비타민 C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품에 비타민 C가 있죠? 근데 저희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어. C300, C600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비타민 C, 그냥 폴리시 있잖아. 그거 너무 소홀히. 소홀히. 누가 선물 줄 때나 주지. 가격이 저렴하니까. 선물 줄 때나 주지. 저 그걸 잘 안 먹었거든요. C300을 먹지? 근데 나 이거 공부하면서 폴리시 왕창 시켰잖아. 폴리시입니다. 폴리시. 우리 폴리시는 중성 비타민인 거 아셨어요? 왜 천연 비타민이나 막 합성이나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천연 비타민은 없어요. 천연 원료의 비타민만 있을 뿐이지 천연은 없어. 그냥 오렌지를 직접 먹는 게 천연이지 정제로 만든 순간 천연은 아니에요. 어쨌든 합성으로 부합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천연 원료에. 그런데 저희는요 중성 비타민, 천연 원료의 중성 비타민. 이게 뭐냐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추천해. 중성 비타민을 잘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단점이 뭐냐면 흡수율이 낮고, 단점이 흡수율이 낮고 그 뭐죠? 함량이 낮아요. 왜냐하면 중성 비타민 뭐냐면 이런 미네랄 있잖아요. 칼슘, 마그네슘, 뭐 칼륨, 뭐 나트륨 이런 게 같이 들어있는 걸 중성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폴리시에는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왜 같이 들어있냐? 근데 장점은 뭐냐면 비타민 C 먹고 속 쓰려서 먹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산이잖아, 산. 이게 비타민 C만 들어있는 경우에는 되게 속쓰림 많이 겪는다고 해요. 그리고 고용량으로 먹으면 막 복부 팽만감 일어나고 난리 나요. 근데 우리 고용량 먹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소비자들한테도 아주 예민한 분 진짜 소수 빼놓고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중성이라고 해요. 그거를 방지하고. 근데 우리는 단점을 다 보완했지. 흡수율, 함량 괜찮잖아요. 그게 기술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기술력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 중성 비타민인데도 천연 아세로라 추출물, 아세로라는 뭐 비타민 C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면서요. 뭐 루틴, 토마토, 진피, 귤 껍질이죠. 뭐 녹차 추출물 이렇게 과학적인 배합으로 길고 빠르게 흡수를 할 수 있게 만든 임상 데이터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일반 비타민 C와 폴리시를 임상한 결과 뭐예요? 10시간 동안 C그룹이 아크론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았다. 지속적으로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비타민 C는요, 뭐죠? 아주 좋은 성분일 경우는 최장 6시간까지 간대요. 그리고 효과를 내는 건 2시간에서 4시간이 가장 혈중농도 높고 6시간이면 다 빠져나가는데 저희는 폴리시 자체가 폴리가 다양한 성분이잖아요. 다양하게 과학적인 배합에 대해서 좀 더 길고 빠르고 지속적으로 이제 몸에 남을 수 있는 폴리시입니다. 그리고 자 폴리시는 하루 4정이잖아요. 2정씩 아침정으로 4정 먹으면 1000mg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과일을 섭취하려면 어떻게 돼요? 레몬 14개, 사과 70개, 귤 18개 먹어야 이 함량을 먹을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들고 못 먹으니까 그냥 4정으로 먹는 게 훨씬 가성비 면에서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제품 부스터 C600. 너무 부스터라는 말 자체가 뭐 로켓, 추진력, 막 이런 얘기잖아요. 부스터 해줄 수 있는 아연이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나 근데 너무나 좋고요. 또 이거를 또 부스터 해줄 수 있는 레몬, 천연 레몬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고요. 블랙 엘더베리 같은 경우는 항산화제이긴 한데 얘네가 서양에서는 기적의 치료제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대요. 왜냐하면 천식이나 감기에 탁월하다. 블랙 엘더베리 그리고 자일리도 왜냐하면 그 뭐죠?
비타민 C는 가루로 먹는 게 사실 제일 좋대요. 가루 형태로 먹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잘 못 먹어. 너무 쉬어가지고 막 혀가 아리고 해서 못 먹어. 근데 그거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게 자일리톨이구나. 신맛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털어 먹는 분 계세요? 털어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정도는 되잖아. 그쵸? 아예 쉬어서 못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계합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만병통치약 맞죠?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임상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근데 요즘에 기능의학병이 너무 많고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기능의학 선생님들이 자기 환자들이나 이런 걸 데이터를 한 거거든요. 비타민 C만 가지고 보세요. 다발 분맥이에요. 이뭐 그림은 어려워서 못 보지만 어쨌든 좋아졌다는 사례. 그리고 아토피는 우리도 체험 사례 너무 많죠. 아토피 사례. 그다음에 여드름. 비타민 C 여드름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로 회복. 피로에 관한 이런 임상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한 번에 다 그리고 암도 이렇게 암세포가 없어지는 거.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다 담아온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너무 안 보이죠. 대상포진, 수두, 코로나, 뭐죠? 그리고 간암, 대장암, 흑색종. 하여튼 뭐 별난 병에 다 임상이 되어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이 정도면 진짜 만병통치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자, 저는 이 말이 되게 가슴에 남았어요. 심상의 결과보다 과학의 결과보다 침상의 결과가 중요하대요. 이분 푸스마우리 법칙, 독일의 한 의사가 말을 하는 건데요. 의학은 과학의 기반을 두고 있어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사람 몸이잖아요. 사람 몸이다 보니까 실제로 했을 때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4도 되고 5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뜻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자신감을 갖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